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저무다의 철형입니다. 네, 한 주간의 거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S&P가 주간으로 2% 올랐고 나스닥은 주간으로 무려 4.5% 상승했습니다. 또한 나스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간 5일 모두 상승하는 굉장히 강력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 28%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바닥에 비해서는 10%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약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특별하게 강세를 보일 만한 호재는 없었죠. 아마도 계속된 매도 행렬에 지친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멈추는 동안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바닥형 반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나빠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여기저기서 생각보다 이르게 금리 인하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의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그보다 더 먼 미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시장이 가시권에 넣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르게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예상은 신규 일자리가 25만 개에서 많아도 26만 개 정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7만 개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실업률 4% 미만의 역사적으로 낮은 완전 고용의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용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고용 능력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고용 증가가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용 시장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에는 정반대로 안 좋은 의미도 동시에 내포합니다. 바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것이란 위협이죠. 연준은 고용시장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꺾이는 시점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점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초기 단계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대부분 금리만 올리면 바로 해결되는 가장 쉬운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거는 경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해결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에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은 고용 지표가 꺾이는 것을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약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고 향후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 지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용 시장 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긴축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강력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FOMC에서도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건 다음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장이 반영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경기가 생각보다 강력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에 총에 맞아 피살되는 일이 있었죠. 일단 하루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은 이 사건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아베노믹스라 부르는 역대급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내려온 이후로도 배후의 실세 역할을 하면서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어져 온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엔화 환율은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 정책의 수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경기 부양 수준이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다시 강력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또한 엔화는 준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서 그 지위가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도 경제 수준이 미국보다 더 심하게 악화가 되면서 유로화조차 준기축 통화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달러가 적수가 없는 무소불위의 통화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엔화가 어느 정도 준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향후 달러의 권위가 조금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될 추세적 흐름이 될 거고 지금 당장이나 내년 정도까지의 경제 상황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해지하기로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본장에서 2.5% 상승한 데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2.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트위터의 주가는 본장과 애프터마켓을 합쳐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주저해온 가짜 계정 논란이 최종적인 해약 사유가 되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테슬라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담보로 잡힐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최대 주주의 이런 엄청난 규모의 주식이 담보로 잡히는 것은 당연히 주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또한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뤄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테슬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당연히 본업인 전기차의 판매량입니다. 지난 2분기 인도량 발표 때 이미 예고가 되었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실제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7만 8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올해 들어 최대 판매량인 건 당연하고 역대 최대 판매량이었던 지난 12월에 7만 800대도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기가 상하이는 7월과 8월에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죠. 이로 인해 7월과 8월은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되면서 약간의 생산량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나는 9월은 기존의 최대 생산량을 10% 정도 뛰어넘는 8만 6천 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이 되면 9만 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에 역대 최대 생산량인 7만 8천 대보다도 15% 정도 판매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망은 지금부터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끝으로 악재가 모두 해소되고 막대한 판매량 증가와 주식 분할 등 호재만이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강세 반전할 것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을 이기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준다는 전제 하에서의 얘기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던 한 주가 지나갔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간만에 안심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 주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디 다음 주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주말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